영혼을 나누다. 나는 독자 한 명 한 명을 바라본다.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내 육체는 순례 중일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날아다니는 동안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가 만나고 내 책을 통해 내 영혼을 이해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다. 여기 모스크바에서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 런던, 소피아, 튀니스, 키예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기마랑이스, 그리고 지난 한 달 반 동안 방문했던 모든 도시들에서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 뇌 뒤에서 말다툼이 계속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애쓴다. 말다툼은 잦아들 기미가 안 보인다. 결국 나는 몸을 돌려 출판사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어젯밤에 그 여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랑 가까이 앉겠다고 하네요. 어젯밤에 그 여자라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든 말다툼은 좀 끝내달라고 청한다. 마침내 나는 다시 책에 사인을 하기 시작한다. 누군가 내 곁에 앉자 출판사에서 고용한 경호원 한 명이 그 사람더러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고 다시 말다툼이 시작된다. 나는 하던 일을 중단한다. 내 옆을 돌아보니 눈 속에 사랑과 죽음이 깃든 한 여자가 앉아있다.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본다. 검은 머리칼, 나이는 22살에서 29살 사이, 낡은 가죽 재킷, 청바지, 운동화. 배낭 속은 이미 검사했습니다. 경호원이 말한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분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다. 내 앞에 서 있는 독자는 내가 이 상황을 수습하고 책에 사인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자가 절대로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힐라리예요. 기억하시죠? 성스러운 불을 지피러 왔어요. 기억한다고 건성으로 대답한다. 사인을 받으러 줄 선 사람들은 인내심을 잃고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내 앞에서 기다리던 독자가 그녀에게 러시아어로 뭐라고 말하는데 말투로 보아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포르투갈어에는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다. 치료약이 없는 병은 이미 치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은 실랑이를 할 시간이 없는 데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나는 그녀에게 조금만 떨어져 있어달라고 부탁한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개별적인 대화를 나눌 공간을 위해서다. 여자는 내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물러나 조심스럽게 서 있다. 나는 금세 그녀의 존재를 잊고 다시 내 일에 집중한다. 모두 내게 고마워하고 나도 감사의 답을 하는 가운데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내 시간이 흘러간다. 1시간에 겨우 담배 한 대 피우러 잠깐씩 나오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 사인회를 끝내고 나면 언제나 내 안에 배터리가 충전되고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가 충만해짐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훌륭한 행사를 진행해준 사람들을 향해 박수를 청한다. 이제 다음 약속 장소로 향할 시간이다. 이미 그 존재를 잊고 있던 여자가 다시 내게로 다가온다.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나는 대답한다. 저녁 약속이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대답이다. 저는 힐라리라고 해요. 어제 호텔 앞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요. 나갈 준비를 하시는 동안 여기서 당장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배낭에서 바이올린을 꺼내어 연주하기 시작한다. 행사장에서 나가고 있던 독자들이 예상치 못한 콘서트에 다시 돌아온다. 힐랄은 무화경에 빠진 듯 두 눈을 감고 바이올린을 켠다. 나는 앞뒤로 움직이며 바이올린 현을 어루만져 음악을 만들어내는 활을 바라본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이다. 그 곡은 나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귀 기울여야 하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잠깐 멈추기도 하고 환희에 젖기도 하고 온몸이 악기와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녀는 거의 상체와 손만 움직인다. 하나하나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기억을 남겨준다면 전체 선율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거듭 거절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한 사람의 이야기다. 힐라리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나는 내게 아무것도 보태줄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린다. 그녀가 연주를 끝내자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다. 아무도. 다만 손에 잡힐 것 같은 침묵만이 흐를 뿐이다. 고맙습니다. 내가 말한다. 제 영혼을 조금 나눠드렸어요. 하지만 제 사명을 다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선생님과 같이 가도 될까요? 보통 나는 집요한 사람에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즉시 멀리 피하든가 아니면 그에게 완전히 매혹당하는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꿈이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카탈로니아의 카페에서 모니카가 보여주었던 그런 열정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만일 누군가에게 그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무언가를 위해 싸우기를 포기하라고 설득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같은 설득을 하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은 꿈을 추구하기를 멈출 것이다.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였다.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만찬에 한 명을 더 데려가도 되겠느냐고 묻는다. 그는 매우 친절하게 나의 독자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환영이라고 말한다. 격식을 갖춘 분위기지만 러시아 주재 브라질 대사는 참석한 모든 이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발휘한다. 힐랄은 아무리 후하게 봐주려 해도 취향이 형편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드레스를 입고 왔다. 다른 참석자들의 점잖은 옷차림과 무척이나 대조되는 요란한 색깔이다.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참석자를 어디에 앉혀야 할지 알 수 없었던 주최 측에서는 그녀를 영예로운 자리, 즉 호스트 옆자리에 앉힌다. 만찬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기 전 나의 절친한 러시아 기업인 친구가 다가와서 이번 여행에서 내 에이전트 일을 대행하기로 한 여성과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식전 칵테일 파티 내내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무슨 일 때문에? 자네가 그 여자 남편이 매니저로 있는 클럽에 가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 같던데? 실제로 내 일정에서 시베리아 여행 중에 식단에 대해 의논하기 같은 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만으로 충분했던 그날 오후의 내 관심사 중 가장 사소하고 의미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 미팅이 한심해 보여서 취소했다. 평생 단 한 번도 식단을 놓고 의논해 본 적이 없었다. 그보다는 호텔에 돌아가 샤워를 하며 물소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어딘가로 나를 데려가게 놔두는 편을 원했다. 음식이 나오고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동시에 여러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간다. 그러던 중 대사 부인이 상냥한 목소리로 힐랄에게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묻는다. 저는 터키에서 태어났고 12살 때 예칸텐부르크로 바이올린 공부를 하러 왔어요. 부인께서는 음악가들이 어떻게 경력을 시작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대사 부인이 대답한다.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들이 슬며시 잦아든다. 아마도 모두들 괴상한 옷차림을 한 어딘가 이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여자가 흥미로운 모양이다.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은 매우 정해진 시간 동안 연습을 하죠. 이 단계를 거친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이 다음에 오케스트라 단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긴 시간을 연습하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두드러지게 자라는 소수의 집단이 생기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거의 40시간씩 연습하기 때문이에요.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스카우터들은 항상 재능 있는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음악학교들을 방문하고 이런 아이들을 데려가 전문 연주가로 키운답니다. 제 경우가 그랬어요. 자신의 적성을 잘 발견한 것 같군요. 대사가 말한다. 누구나 그런 기회를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해 제 적성은 아니었어요.
제가 긴 시간 연습을 하게 된 것은 10살 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이거든요. 테이블 주위로 오가던 대화가 뚝 끊긴다. 대사는 브라질이 현재 중장비 기계 수출입을 놓고 러시아와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서 화제를 바꾸려 시도한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브라질의 무역 수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야기의 끈을 다시 잇는 것은 나다. 힐랄, 당신이 괜찮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폭행당한 소녀와 바이올린 명인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더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당신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대사 부인이 대화의 방향을 바꾸어 보려는 처절한 노력으로 질문을 던진다. 터키어로 초승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국기에 있는 그림이죠. 아버지는 급진적인 민족주의자셨어요. 대체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아랍어로 다른 의미도 있는 모양인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하지만 아까의 화제로 돌아가서 괜찮다면 우리에게 얘기해 줄 거죠?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오늘 만찬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다. 갑자기 모든 손님들이 접시나 포크, 나이프, 유리잔을 바쁘게 움직이며 먹는데 열중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뒷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힐랄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인 양 대답한다. 이웃집 남자였어요. 모두가 점잖고 친절하고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훌륭한 분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지요. 제 나이 또래의 두 딸을 기르는 화목한 가정의 남편이었어요. 그 딸들이랑 놀러 그 집에 가면 그 사람은 나를 무릎에 앉히고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하지만 그러는 동안 그의 손은 내 몸을 더듬었고 처음에 저는 그게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언젠가부터 그가 내 음부를 만지고 나한테도 자기 것을 만져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시작됐어요. 힐랄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5명의 여자를 바라보며 말한다. 불행히도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내 직감은 그중 적어도 1명이나 2명은 같은 일을 겪었다고 내게 말한다. 어쨌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끔찍한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 역시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다시 그 집으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은 내가 그 집 딸들이랑 더 놀아야 한다고 고집하셨지만요. 당시 저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께 수업을 잘 따라가려면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렇게 억지로 자포자기 상태로 바이올린 연습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꼼짝하지 않는다.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결국엔 스스로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나 역시 내 안에 죄의식을 키워왔고 지금까지 저 자신을 벌주며 살아왔습니다. 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던 때부터 나는 남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면 고통과 갈등과 절망만을 찾으려 애썼어요. 그녀는 내게 시선을 고정한다. 테이블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를 알아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상황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통제력을 잃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라고 중얼거리고 나서 러시아 주재 브라질 대사관이 있는 근사한 건물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황급히 바꾸는 것뿐이었다. 만찬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나는 힐랄에게 숙소가 어디인지 묻고 기업인 친구에게 호텔에 나를 바라다주는 길에 힐랄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묻는다. 친구는 그렇게 해주기로 한다.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줘서 고마워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당신 이야기를 공유해줘서 고맙고요. 매일 아침 당신의 마음이 아직 비어있을 때 얼마간의 시간을 신성함에 바쳐보세요. 공기 중에는 우주의 기운이 깃들어 있어요.
각 문화마다 그걸 부르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하는 거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축복이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와 세포 하나하나에 퍼지기를 기원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당신 주위로 많은 기쁨과 많은 평화를 뿌려요. 이렇게 10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당신 자신을 치유하고 동시에 세상을 치유하는데 일조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아무 뜻도 없어요. 그저 훈련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당신이 느끼는 것들을 조금씩 잊게 될 거요. 우리 마음속에 깃든 모든 것을 좋아지게 하고 하는 힘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들여마셔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발산하는 겁니다. 나를 믿어요. 효과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 요가책이나 뒤져도 나오는 그런 호흡법을 배우러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힐라리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한다. 차창 밖으로 모스크바 시내가 지나간다.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저 거리를 따라 걷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이 너무 많았고 꽉 찬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내일 아침도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런 선생님과 같이 가도 되는 거죠? 정말 강적이다. 이 여자는 당최 다른 이야기는 할 줄 모르나? 그녀와 안지 이제 겨우 24시간이 조금 넘었다. 어제와 같은 정상 범위에서 한참 벗어난 만남을 두고 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말이다. 내 친구가 웃는다. 나는 좀 더 진지하게 말하려 애쓴다. 이것 봐요. 당신은 대사관 만찬에 데려간 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이 여행은 내 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잠시 망설인다. 사실 이 여행은 개인적인 이유로 떠나온 거요. 알고 있어요. 그녀가 이 대답을 하는 방식에서 진실임이 느껴진다. 그러나 나는 내 직감을 믿지 않기로 한다. 많은 남자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저 역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힐라리 말을 잇는다. 내 영혼에서도 사랑의 빛이 나오지만 멀리 가지는 못해요. 아픔에 막혀버리고 말거든요. 남은 평생 매일 아침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바이올린을 통해 이 사랑을 표현하려고도 노력해보지만 그것도 역부족이에요. 나는 당신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당신이 고전하는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옆산에 불을 지폈어요. 저를 믿으면 돼요. 왜 이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은 우리를 치유해 주죠. 그녀가 계속한다. 인생은 제게 가혹하기 그지없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당신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제 몸은 흉터투성이에 아물지 않은 상처들에서는 언제나 피가 흐르고 있죠. 매일 아침 하루가 끝나기 전에 죽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잠에서 깨지만 이렇게 계속 살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싸우고 괴로워하면서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이라는 확신에 매달려 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저를 여기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 여행은 제게 구원이에요. 내 친구가 차를 세우더니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어 힐랄에게 건넨다. 기차는 이 친구 것이 아니거든요. 그가 말한다. 받으세요. 이 돈이면 2등석 차표를 사고 여행 중 하루 3끼 식사를 하기에 충분하고 남을 겁니다. 그러더니 나를 향해 몸을 돌리고 말한다. 자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지? 사랑하던 여인은 세상을 떠났고 남은 평생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고 해도 결코 나는 행복해질 수 없을 걸세. 내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온몸이 흉터투성이라네. 나는 이 여자가 하는 말을 완벽하게 이해해. 내가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이유로 자네가 이 여행을 한다는 건 나도 알고 있네만
이 여자를 이대로 놔두고 떠나지는 말게. 만약 자네가 자신이 쓰는 글을 믿는다면 자네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성장하도록 허락하게나. 좋아요. 나는 그녀를 향해 말한다. 기차는 내 소유가 아니오. 하지만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거고 따라서 우리가 좀처럼 대화할 시간이 없을 거라는 건 알아둬요. 내 친구는 다시 시동을 걸고 아무 말 없이 15분 이상 차를 몬다. 우리는 나무가 우거진 작은 공원이 있는 거리에 도착한다. 힐날은 어디에 차를 세워야 하는지 내 친구에게 설명해 준 후 차에서 내려 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다. 나도 차에서 내려 그녀가 묵고 있는 친구 집이라는 건물 앞까지 배웅해 준다. 그녀가 내 입술에 빠르게 입을 맞춘다. 당시 친구분은 잘못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겠죠?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다. 저는 그분만큼 고통스럽진 않아요. 게다가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표지를 따라왔고 인내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할 테니까요. 그녀는 돌아서서 건물로 들어간다. 바로 그 순간이다. 차로 돌아오는 순간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다 입 맞추는 장면에 미소를 띠는 내 친구를 바라보는 순간 봄 기운에 새 옷으로 갈아입은 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잘 알지는 못해도 내가 사랑하는 도시에 와 있음을 의식하는 순간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배를 찾으면서 내일이면 내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모험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베로니크의 집에서 만난 예지자가 한 말이 떠오른다. 그가 뭔가 터키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